예, 안녕하십니까. 이탄희 의원이 수도 없이 이 거대 양당의 이 폐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당제 이 정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인 윤석열 때문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이 모든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못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슈 관련해서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래, 당장 내년부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수출 기업이요, 40% 이상이 그 아리백을 사용한 그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그렇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의 이 수출 자체를 못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의 이 기본 정책 자체가 잘못됐죠. 자, 그럼 민주당은 할 일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니 뭐니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민생, 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 의석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전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오로지 지금 김건희 윤석열 관련 부분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에 그렇게 해서 성과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는 뒤집어지고 망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리백 이 주간 그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이다. 아리백 측의 그 아주 그 좀 적나라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이 8조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요. 아마존도요.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에너지 환경 정책 총괄 이분은요,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 우선순위가 그나로 바뀔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보는 세계 경제의 대세다. 제품 공급망에서 탄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산업계의 흐름이다. 현재 가장 즉각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저렴한 청정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재생에너지에 따라 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이 해외로 이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요, 이 중공업 관련 여러 분야가 전부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없다면 투자와 일자리도 붙잡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제 그 전력 그 공급에 있어서의 포지션이 바뀐 건데요. 2030년 불과 5년 뒤지 않습니까? 영국 85%, 독일 75%, 일본 38%, 한국이 21.6%예요. OECD 국가 중에요, 재생에너지 그 생산 및 사용 관련 꼴찌입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단순 말뿐이 아니고요, 한국 경제에 이 치명적인
치명적인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가시적인 것은 이제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최대 30%까지 이제 확대하겠다 하면서 이 기후 공약을 내놨어요. 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밀어붙여야 될 일이에요. 자, 윤석열 정부와 정치적으로 붙고 싸우는 한편으로는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법으로 의원 수로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홍보 선전을 해야 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향후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당장에 이 향후 내년부터 이렇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자,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 수출 기업의 16.9%가 제품을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그중 41.7%가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압박이라는 건요, 수출 규제하겠다, 못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직면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 공장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말한 이 양당 이 정치 구조의 이 폐해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지받을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공격할 건 공격하고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힘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민생경제는 민생경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편에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부 가지고 한번 할게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후예다라고 자처하는 것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에요. 이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으로 이 제시한 이 재생에너지 관련, 이것은 향후 나라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감사합니다.